예, 김현민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네. 단순하게 번역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본인의 그러니까 역자의 그 내용도 상당히 그 담겨 있는 그런 책자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그 일본에 계시는 강명호 선장님부터 먼저 좀 이 책 또 오늘 들은 뭐 소감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더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빈 대표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앞전에 송기정 평전을 가지고 한번 말씀하셨을 때도 감명 깊게 들었었는데, 바다 저자와의 대화, 저희 저서 편찬에도 많은 열정을 기울이시면서 그 와중에 이렇게 또 좋은 책을 한 권 편찬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 수영을 통해서 해양 사상 고치를 하자라는 것처럼 오늘도 또 삼면으로 열린 바다, 삼면으로 열린 나라라는, 이렇게 바다로 열린 나라라는 또 하나의 화두를 던져주시면서 해양 사상 고치에 대한 김현빈 선생님의 일관적인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물론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미리 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들 많이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특히 그 내용이 지방 소멸이라든지 또 인구 감소 이거에 그치지 않고 도시 재생 그리고 에너지 전환 또 쓰레기 처리 문제 같은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의 많은 내용을 잘 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양경찰 학과를 설치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해양경찰로 많이 영입하자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출신이었거든요. 저희를 모집할 때만 해도 20년 전에 저희를 모집할 때만 해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은 특채로 경위 특채가 있어서 해양경찰로의 진출이 수월하다는 말을 듣고 많은 인재들이 많이 모였었는데요. 결국 이게 몇 년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면서 특채는 없어지고 뭐 지금은 공채로 많은 친구들 또 선후배들이 가 있습니다만 이런 좋은 정책의 시작이 계속해서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없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드리고 싶은 또 토론해보고 싶은 내용은 한동안 인구 소멸 또 지방과 또 수도권과의 격차로 인해서 지방 소멸이라는 화두가 많이 던져졌었는데요. 이거의 트렌드가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서 지방을 계속해서 잘 살리고 상생할 것인가였다면 최근에 제가 본 일본의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런 단연간의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 또 예산을 들여서 자기 자기 동네로 이렇게 이주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계속해서 지방을 유지하는 정책들이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기존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방 소멸이 됨에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고 어떻게 잘 소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맞다라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최근에 제가 일본에서 봤었거든요. 그 내용은 기존의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부족해지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기존에 남아있던 다른 불악으로의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된다라는 내용을 최근에 들었는데 과연 김현빈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방의 상생을 통해서 또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을 이룸으로 인해서 지방을 계속 잘 살아가는 데 집중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은 이렇게 지방을 잘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또 정책적인 지원을 만들고 또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김현빈 선생님께서 추가로 집어넣었다는 8장에 한일의 관계에 대한 상생의 길에 대해서 넣으신 내용에 대해서 오늘 프리젠테이션에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조금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질문 중에 재밌는 질문이 일본이 그 지방 소멸을 막는 게 아니라 저 지방 소멸이 뭐랄까 좀 스무스하게 되는 것도 이제 또 연구가 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한 또 질문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권호인 지정 토론자까지 말씀 듣고 우리 김연빈 대표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척척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호인 척척 박사님, 예, 좀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김현빈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 이웃 국가이지만은 우리보다가 100년 넘게 국가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해서 세계사에 국가의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었더랬습니다. 그 부정적인 면은 이웃 국가의 침탈로 이어진 것은 부정적이었는데 국가가 굉장히 단기간 내에 강력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세계사의 모범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네들이 잘할 수 있는 그 면들이 지금 설명하신 이런 부분들에 다 묻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이웃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어떻게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우리 대표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입니다. 이게 일본의 예를 비추어 봤을 때에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두 번째는 국토 상생은 국가 내의 일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와 연계가 되는 것은 항만과 항공입니다. 공항이죠. 국내에 그 잘 조화된 국토 발전과 국제사회와의 연계가 잘못 나가면은 일본이 지방항을 너무 과다 개발해서 컨테이너 항구가 6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허브 항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산에 훨씬 뒤지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초래가 됐는데 이게 국토 상생의 결과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추구한 결과이냐가 좀 궁금한 대목이 됩니다. 또 다른 그 관점은 지금 항공 쪽에서는 대형 기종인 A380 기종이 거의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선박으로 비교를 하면은 컨테이너 24K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는 어떻게 보실 거냐라는 그 점이 하나 있고요. 우리나라도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휩쓸고 지나갔을 때에 피해가 대략 한 5조 원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정부 예산이 155조 정도가 됐었는데 정부 예산의 3%가 태풍 하나에 소진이 된 거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 정부 조직, 지방 조직에 대해서 이런 대형 태풍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제시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화산을 제외한 그 재난의 제일 경험치가 축적된 분들이 선장들입니다. 이분들은 바다에서 굉장한 경험치를 쌓고 있고 과학적인 지식으로 무장돼 있죠. 이런 분들을 재난 관리사 정도로 해가지고 국가가 관리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예방 효과가 클 텐데 그런 변화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 하나가 상생 발전보다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일손 부족, 취업난, 최저임금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모순적이기도 하지만은 당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손 부족은 한국만이 아니고 일본도 안고 있는 문제이고 제가 5월달에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은 더 크게 일손 부족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취업난이 대단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을 하나 듣고 싶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소개하고 싶은 시가 하나 있는데 한민복 시인입니다. 섬이라는 시인데 섬, 물 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가 가장 낮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이분은 1962년생입니다. 충북 노원 출신인데 우리의 산면이 막힌 바다가 아니고 열린 바다와도
연계가 되는 이런 얘기 같습니다. 우리 그 바다의 대화 이 자리에서 농자천하지 대본이 아니고 해자천하지 대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최광한 그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랬죠. 농자천하지 대본과 해자천하지 대본 또 다른 하나가 사농공상입니다. 사농공상. 우리는 건국 이후로 상업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상공부를 만들었는데 우리 사회 저변에 흐르는 기존은 사농공상이 두드러 보이고 이런 그 또 다른 면이 엄청 높은 대학 진학률입니다. 거의 모두가 대학을 가죠.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이 이 많은 대학생들을 수용할 만한 일자리가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토 상생론은 하드웨어.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소프트웨어가 동반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표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그 두 분의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연빈 대표님이 뭐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 강명호 선장님과 권호인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제가 이 답변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강명호 선장님께서 해양 경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책 속에 그 센젠 허위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센젠 허위 대학은 그 캠퍼스가 없는 가상 대학이죠. 캠퍼스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전에 그 해양 경찰에서 우리도 해양 경찰 대학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있는 경찰 대학도 줄이고 없애고 하려고 하는데 해양 경찰 육성을 위해서 해양 경찰 대학을 만들 수가 있겠는가? 그걸 전에부터 이제 머리에 두고 있다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은 꼭 그렇게 해양 경찰 대학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센젠 허위 대학에는 중국의 대학은 없고 중국 각 대학에 베이징 대학, 칭화 대학, 푸단 대학 등의 분교의 집합제가 센젠 허위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그 독립된 대학을 만들 수도 있지만은 해양 경찰학과의 연합체로서 뭐 대학과 같은 형태를 만들면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ROTC 제도를 합하고 센젠 허위 대학의 제도를 합하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고, 또 이제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그 해양 경찰청장이란 직위가 앞으로는 우리 해양 경찰 대학이나 한국 해양 대학이나 목포 해양 대학에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것을 목포 해양 대학이나 한국 해양 대학이 또 다른 그 해양 경찰 학과를 갖고 있는 대학들도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방 창생에 대한 의견은 뭐 제가 제대로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일본의 지방 소멸에 대해서는 그런 자극적인 책도 발간이 됐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또 그 반론도 많이 있고, 또 어제 그제 그 우리 신문에 보니까 한국 농정신문에 그 박민도 충남대학 명예 교수님께서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지방 언론들인가 뭐 그런 그 칼럼을 쓰면서 또 이 그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 소멸론을 상당히 또 많이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방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이 충남대 박민도 명예교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뭐 지방 소멸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반론과
반론이 많죠. 예. 그리고 우리 권오인 대표님께서 말씀드린 그 가덕도 신공항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강명호 선장님께서 말씀을 제가 해양 사상에 대해서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런 기회가 됐던 것이 제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에 근무하면서 1998년도에 그 해양수산부가 창립된 지 1년이 지났는데 해양수산부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그 당시 김대중 인수위원회에 그 해양수산부 없애려고 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를 지키기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 거기에 또 제가 당시 행정주사였습니다마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 그런 것이 그 제 몸에 배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해양이 중요하구나. 이 국민들은 왜 해양을 이 중요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우리 정치가들은 해양을 이렇게 괄시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제가 바다 수영도 하고 또 이런 뭐 국토상생론 뭐 바다로 열린 나라라는 그런 개념도 만들어 생각해내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그 권오인 대표님께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해양수산부에 근무했습니다마는 이제 원래 해운항만청에 있었고 원래 해운항만청은 교통부 산하였고 그다음에 제가 교통부 산하일 때 일본의 운수성에서 6개월 동안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해공, 뭐 철도, 정보, 창고 그런 그 물류 활동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주일 한국대사관의 해양수산관이었지만은 또 해양수산관 일만큼 많았던 게 또 국토교통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저런 것 하면서 이 그 국토 정책 그다음에 뭐 주택 정책 같은 거는 너무나 섬세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은 큰 인프라 정책에 대한 것은 항상 제가 이 그 정보를 최신 정보를 얻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는 뭐 가덕 신공항 문제는 한일 해저 철도를 뚫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그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정치권이 그 일시적인 이해관계로 해서 그리 쉽게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제 생각으로는 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았다.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지역적인 그런 영향이 많았다. 그래 가덕도 신공항을 하려면은 그 전에 그 김해공항 확장을 할 때 그때 중대한 결단을 내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어떤 때는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염두에 둔 김해공항을 선택을 하고 또 이렇게 될 때는 또 부산을 선택을 하고 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만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그렇게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니니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또 그 항만과 공항이 함께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뭐 대형 태풍이나 재난에 대한 그 대비 태세가 잘 갖춰져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참 이제 그런 항상 우리가 그 재난이 닥쳐오면은 그 피해액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말대로 쉽지는 않죠. 제가 이 그 국토 상생론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은 이 국토 상생론 속에 이제 이런 특히 제 7장에는 재해에 대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플로에서 몇 분 질문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한종길 교수님도 일본 오래 계셨기 때문에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김정식 대표님도 일본에 오래 계셨으니까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예, 우리 한종길 교수님. 김연빈 대표님이 이 번역하신 책, 그건 고령화 지방 소멸 하는 그 과제에 왔던 지방으로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좀 더 인구도 이탈을 막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래서 도로, 철도, 항만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일본에서는 그 토건족이라고 부릅니다만은 누가 자기 지자체에다가 좀 더 많은 공사를 끌어올 수 있느냐, 정부 지원을 끌어올 수 있느냐가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들의 핵심적인 공적이 되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도 그런 것들로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최근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지방에다가 중심을 만들어 가지고 그 중심되는 도시로 인구를 집중을 시키고 지방에 핵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의 어떤 그 지방 지방을 어떤 재건시킨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지방을 상생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거기서 실패했던 걸 우리가 따라서 반복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조금 일본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최근에 그 해양 수도 부산이라고 하는 논의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을 중심으로 모든 걸 부산으로 다 모으려고 하는 수도니까 해양에 관련된 걸 다 모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부산을 중심으로 있는데 다 모은다면 그러면 수도에 갖다 놓으면 그럼 나머지 이 지방 도시들은 그럼 뭘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수도를 주장하면 다른 지방들하고는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그 지방들에게는 뭘 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같이 논의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기능을 한쪽으로 모으려고 하다 보면 크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해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현빈 대표님의 의견도 같이 듣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그 권오인 대표님께서 항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제 국토 상생론에 보면은 또 국토 상생론 말고 그 전에 그 검증 국가 전략 없는 일본에도 보면은
그 일본의 컨테이너 항만이 57개가 있는데 그중에 뭐 1년에 1000개밖에 10,000개밖에 취급하지 않는 항만에 모선을 기항하게 해달라. 뭐 그런 그 지방의 이 뭐 정치권의 뭐 요구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일본 국토교통성 정무관이 프랑스의 CMA CGM을 방문해서 일본 항만의 CMA CGM의 항로를 개설해 달라. 그렇지만은 CMA CGM에서는 그걸 이런 지하에 그 어렵다고 이제 난색을 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은 항상 두려워하는 게 보니까 아마 그 컨테이너 트렁크 라인이라고 그러던데 이거로 그 항로가 일본 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가버리는 거 그게 굉장히 이제 두려운 모양.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 전략 항만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계획대로는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그 항만 문제에 있어서 우리하고 좀 다른 게 항상 그 우리 그 부산 지역에서는 그 부산 항만 공사를 지방 공사화하고 그 다음에 항만을 국가 관리에서 지방 관리로 해야 한다고 이제 지방에서 주장을 하는데 그게 막상 항만이 지방이 부산항을 관리를 하게 됐을 때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는가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항만법이 1950년 5월 31일 날 제정이 되면서 항만 관리자가 국가가 아니라 지방에게 항만 관리권이 주어졌죠.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일본 정부에서 이거는 정말 잘못되었다. 그렇게 해서 5년 후에 항만 관리권을 중앙에서 회수하려고 항만법 개정안을 냈다가 이제 그게 무산이 된 이후에는 이제 그런 논리가 없는데 일본에서 지금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항만 관리권이 지방으로 넘어간 것. 그걸 일본 항만계에서는 굉장히 일본 가스미가 새끼에서는 특히 항만 국토교통성에서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또 역으로 항만 관리권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 그리고 또 부산이나 인천 항만공사도 다 지방공사화해야 한다. 그런 논리가 이제 어제도 나오고 뭐 며칠 전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참 그런 게 말은 쉽지만은 정말 그게 실현이 되는 건가? 물론 뭐 정치권 문제가 뭐 마음 먹으면 그런 게 뭐 하루 아침에 될 수도 있는 겁니다만은 그렇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항만 속에 그 지방 관리항이 있는데 지방항을 무역항 말고 지방항을 전에는 그 국가가 관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지방에서 연안항을 이거 지방이 관리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다 넘겨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는 이거 지방에서 우리 연안항 관리 못하니까 국가에서 관리해 주시오 하고 해가지고 다시 또 넘겼어요. 그래서 생긴 게 국가 관리 연안항이란 그런 제도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물론 이제 부산항이나 뭐 인천항 같은 큰 그 수익이 발생하는 항만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여타 항만들까지도 다 그 지방화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분들도 좀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그 특별하게 또 없으시면 오늘 주제가 좀 일반적인 뭐 국토 상생 논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해운 조선 물류 수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질문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해서 좀 인사 조금 드리고 오늘 좀 그 빨리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현 교수님 오랜만에 들으셨는데 지금 미국 잘 계시는지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고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노트북이 안 돼가지고 휴대폰으로 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좀 이상하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김연빈 대표님 발표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거의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뭐 헌법 개정안은 대폭 찬성하고 저하고도 상의도 하고 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앞으로 그런 방안으로 현행 헌법 3조인데요. 3조가 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 일본 얘기하시면서 간사이 광역연합에서 오사카, 교토, 고베 등이 연합체가 됐다고 해서 지금 저도 간사이 공항 가고 할 때마다 일본이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그 규슈 광역행정기구는 구상만 되고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간사이 광역연합은 어떻게 해서 성공이 됐고 규슈 광역 행정 체제는 왜 실패했는지 그것은 우리나라 앞으로 부울경 한다고 하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한데요. 광역 메가시티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되지 않을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청 토론자도 질문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 나온 김에 저는 지금 하와이에 와 있습니다. 하와이에 와 그래요? 있어가지고 제가 하와이에 내일 모레부터 국제 컨퍼런스가 있어요. 골드 스미트라고 골드 하면 아시겠지만 탄광, 금광을 채굴하는 그냥 마이닝. 그래서 제가 CC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것도 다 광선 관련되고 땅 속에 지질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한국 이산화탄소 이 포집 및 저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가 12일 날 발표할 예정인데요. 하와이 컨벤션센터에서. 그래서 제가 아직 와 있는 걸 제 신상도 보고 할 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간사이 공항이 제대로 됐는데 규슈 광역행정체제는 왜 못 됐는지, 안 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시사점은 무엇인지 좋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은 발상어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특히 한 개 더 질문을 더 드리면 도쿄대 등에서 인도 사무소를 두고 해서 많은 사람을 유치하고 특히 명곡 나고야 대학이죠. 명곡 나고야 대학에서 외국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이 정말 나고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인도 같은 엘리트 두뇌를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 뺏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고야는 여전히 잘 되고 있는지 그 프로젝트가 혹시 안 되고 있으면 왜 그런지 그것도 궁금해합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나고야 대학이 아시아 쪽으로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 지금 우리 김민영 교수님 하는 이 네트워크가 대한민국을 망라하는 네트워크이지만 앞으로 조금 더 뻗어나가면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사실은 샌디에이고 가서 제가 샌디에이고의 선박 해양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 그거 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거 이제 바다 포럼에 참여해 가지고 그냥 바다만 구경하면 안 되고 선박
박물관도 가야 돼서 가서 사진도 찍고 거기에 제가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나중에 초청하겠다 해서 그분이 승낙을 했어요. 사진까지 찍은 게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예. 그래서 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아까 전에 나고야 대학이 지금 아시아의 허브로서 인재 허브로서 하듯이 우리 이 포럼이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 김현빈 대표님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간사이 광역연합이 그 성공을 하고 이제 규슈 광역연합은 그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런 뭐 지방 행정의 전문가는 아니고 단지 이제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구나 하는 것 정도만 알고 있고, 하지만은 이제 간사이 광역연합이라는 것도 그 국가 업무 처음에는 그 지방에 가면은 그 국가기관이 18개 정부 부처에 다 지방청이 있습니다. 뭐 지방해양수산청, 지방병무청, 또 지방국세청, 지방노동청, 이제 그런 것을 다 그 한꺼번에 받아서 이제 그 하려고 하는 게 광역연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 그 간사이 광역연합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7개 분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직 그 항만 문제도 아직 간사이 광역연합에서 항만을 업무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항만까지도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 간사이하고 규슈하고 실패 원인은 그건 차이는 이제 제가 좀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관련해서 그 오사카 도 구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오사카 부와 오사카 도, 그리고 오사카 부와 오사카 시, 그리고 사카이 시,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 가지고 도쿄도처럼 만들자. 그걸 이제 그 하시모토 일본 유신 회에서 그걸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뭐 나중에 2번의 주민 투표에서 그게 부결됐다고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아까 그 일본의 광역 단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을 드린 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냥 지금의 현실에 법령 체제에 안주를 해서 뭐 국가에서 주는 그 교부금이나 받아서 하는 뭐 그런 것에 안주하지 말고 뭔가 좀 새로운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이 일본의 광역 행정 체제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공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기철 한 개만 더- 도수사님. 추가해서 제가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나고야 대학 관련해서는요. 예. 도쿄에서는 인도에 가면은 그 인도 공과대학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대학이 있답니다. 근데 인도 공과대학의 인재를 정말 일본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도쿄 대학에서 인도의 사무소를 개설했을 때 나고야 대학에서도 함께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한기철 도수사님 오랜만에 들으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오늘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너무 또 교수님 제가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이제 물론 저 행정학을 하시고 뭐 하고 이제 그런 분들도 정책학을 하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뭐 그런 것을 공부하거나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제가 전에부터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일본의 정부 정책 결정 과정과
한국의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이 매우 좀 다르다. 그게 어떻게 왜 다르냐? 그러면 한국은 좀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어떤 그런 그 뚜렷한 그 확정된 그런 보고서나 그런 것에 의하지 않고 그냥 그 국책연구기관의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정부 정책이 결정이 된다. 그렇지만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각 법에 정해진 각종 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위원회에서 그 대신이 위원회에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그 답변을 요구를 하고 그러면은 그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그 해결 뭐냐 그 방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 장관한테 그 보고를 하면은 그 장관이 이제 그걸 받아 가지고 정부 정책을 결정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뭐 연구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이 그런 보고서들이 이 만들어진다. 그런 과정을 물론 제가 좀 그 자세하게는 뭐 제가 꼭 제 주장이 맞다고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 좀 좀 연구를 좀 해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이제 정책 그 입안하는 그 프로세서 그게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더 꼼꼼하게 촘촘히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제가 한번 발표자 섭외해 가지고요.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오늘 막 너무 또 무덥고 이렇게 돼서 좀 일찍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늘 그 사랑방 대화에서 또 한준길 교수님도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제 김연빈 대표님 받으러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또 본인께서 번역에다가 장을 하나 더 집어 넣으셔가지고 그 이제 뭐 정책 제안을 여러 개 또 하시고 계신데 그 한번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내일 제가 정리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23일은 그 물류의 길 서병윤 회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그때 서병윤 못 아니요. 한다. 동방에 성경민 대표. 성경민 대표 바뀌었나요 그때? 예, 예. 예, 예. 하여간 물류 다음 주에는 이제 물류 쪽에 그 발표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김옥정 그 보양사 회장님이 이제 자서전 보양 만흑이 이렇게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여러분들 또 수고. 잠깐만요. 제가 아까 우리 그 강명호 선장님께서 질의했던 게 내가 깜빡 잊어먹었는데 제8장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8장은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이게 제8장은 그 7장 7개 장하고 연계를 해서 하나씩 매치를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알마티 총영사를 하셨던 손치근 총영사님 그리고 보스턴 총영사님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발표했던 송영택 그 현대해양 그 대표님께서 연안어촌 커뮤니티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면택 교수님께서 인천 해저 도시로 가자 그리고 또 이제 저하고 그 같이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을 같이 방문했던 그 주일 한국 대사관의 원자력관이 또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또 쓰셨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많은 전문가들이 이 동원돼서 이 매칭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일단 오늘은 이걸로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주 뒤에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시고 2주 뒤에는 우리가 책이 나오니까요. 뭐 책을 보면서 또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발표해 주신 그 김현민 대표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강명호 선장님, 권호인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뵙게 된 고문현 교수님 미국에서 또 알찬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유상남 장관님 들어오셨다가 나가버리셔서 제가 인사를 드리지를 못했네요. 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문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